예, 반갑습니다. 샵 특강 오늘 첫 번째 시작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역사회 간호학 전체 싹 정리하면서 제일 혼돈되거나 어렵거나 또 예상되는 출제 내용들 이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 이론 중에서 뉴만 이론인 거죠. 뭐 오렘이라든가 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만 뉴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뉴만 하나 점검하고 갈게요. 그러면 뉴만에서는 먼저 우리가 주요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 개념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와 그다음 환경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환경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이런 체계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방어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유연 방어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정상 방어선이 정상이라는 거, 이런 방어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는데, 이런 그 정상적인 선에 자극을 받았을 때 언제죠? 정상 방어선이 침범당했을 때. 해서 삐뽀 이제 이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뭔가 강화시켜야 된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정상 방어선까지 박아서는 거를 우리가 1차 예방 활동이라 하고, 이 정상 방어선이 뚫어지면서 침범을 당하면서 저항선을 강화해야 되는, 자,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 이 간호 활동을 뭐라고? 2차 예방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 기본 구조까지 다 파괴가 되면 우리는 3차 예방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시험 문제는 임용고시에서 출제되는 것은 1차, 2차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어디까지가 정상 방어선이고 어디까지가 저항선인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외적인 요소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내적인 이유로 자극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개체 간의 자극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로로 자극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극에서 방어선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킬까? 1차. 저항선을 강화를 시킬까? 2차. 간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선 사정을 합니다. 지금 이 인간 구조, 이 사람, 개인, 또는 이 가족, 또는 지역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선, 기본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중에 가장 정상적이다. 이게 뭐죠? 정상방어선인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가장 일상화되어 있다. 이게 정상방어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을 입어가지고 눈을 하나를 못 쓴 지가 10년을 넘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잘 보고 있다. 그러면 내 개인으로서 정상 방어선은 한쪽 눈으로 생활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는 고혈압이 있다. 근데 약을 먹고 잘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상 방어선은 고혈압이 있고 약을 잘 먹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정이 기준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체계를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체계가 지금 어떤 체계죠?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일 수도 있죠. 이 정상방어선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지금 그죠? 지금 현재 ing의 상태가 정상방어선인 거죠. 지금 상태가 당뇨가 있다. 지금 상태에 조현병이 있다. 지금 상태에 고혈압이 있다. 지금 상태에 10대인데 임신을 했다. 그래서 뭐 당뇨로서 혈압 잘 조절하고 있고 고혈압으로서 당뇨로 혈압이래. 혈당 잘 조절하고 있고 고혈압으로 혈압 잘 조절하고 있고 조현병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환각 조절해 가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10대 임신으로서 산정관리 그죠? 잘 하고 있고 내 발달 과업도 진행을 시키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정상 방어선이 아니냐 이런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 스트레스가 더 들어왔어요. 자극이 더 돼서 정상 방어선을 뚫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알람을 더 올려가지고 한 단계를 더 올려서 저항선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저항선인가요? 당뇨가 됐는데 갑자기 신부전이 나타났다. 조현병인데 환각이 더 심해지고 망상이 더 심해졌다. 내가 조절이 안 된다. 고혈압인데 심부전이 진행이 됐다. 10대 임신인데 내가 학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항선까지 정상 방어선을 침범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항선까지 왔기 때문에 2차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이 상황을 지금 현재의 일상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일상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 방어선이 뭐다? 정상 방어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해가 간다.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정상 방어선이 어디냐? 정상 방어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만에서 이 기본 구조 있죠. 이 뉴만에서 이 체계는 5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변수를, 항상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생리적인 변수, 심리적인 변수, 그죠? 이런 이제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뉴만 이론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보여드렸듯이 주요 개념의 기본 구조란 정의가 자, 대상자의 생존 요인이고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강점, 약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저항선은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방어선은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체계로서
스트레스 1에 대해서 정상적 반응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즉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연 방어선은 그야말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쿠션과 같은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1은 이 모든 환경으로서 이 자극으로 존재하는데 대상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적인 요인, 대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간호활동은 몇 차 활동이 있다 그랬어요? 뉴만에서 제일 많이 칭찬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예방활동으로 나누었다는 거. 네, 그래서 차원을 달리해서 간호를 전달했다라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뉴만의 이론에서 가장 이게 칭찬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차 예방활동은 어떤 간호활동을 말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예방활동은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 1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 하나. 두 번째는요.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죠? 네,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고 보호시키는 활동. 네,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건강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장을 더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튼튼하게 이러면은 1차 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자, 2차 예방활동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저항선을 강화해서 스트레스 1이 저항선을 뚫고 기본 구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저항선을 재구성한다. 저항선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차 예방활동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2차 예방활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스트레스가 뭐를 뚫지 않게 저항선을 뚫어서 그죠? 저항선을 뚫어서 기본 구조를 상하지 않게. 예. 두 번째는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거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1이 저항선을 뚫지 않게. 두 번째는 저항선을 강화시키게. 같은 의미일까요?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의미는 조기 발견하는 것일 거고 저항선을 뚫지 않게 그러려면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죠? 자, 1차 예방 활동에도 두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1을 약화시킨다, 제거한다. 예. 그리고 정상 방어선을 강화한다. 2차 예방 활동은 스트레스 1이 저항선을 뚫지 않는다. 기본 구조까지 손상되지 않게 조기 치료하는 거. 그리고 저항선을 더 강화시킨다. 네. 그래서 2차 예방 활동, 조기 발견, 뭐 예방 백신 접종 뭐 이런 것들이 2차 예방 활동이 될 겁니다. 3차 예방 활동은 재활이죠. 자, 이러해서 간호 과정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됩니까? 자, 간호 과정을 할 때 뉴만에서 간호 사정을 할 때는 몇 단계로 사정을 한다? 이 체계를 확인을 할 때 간호 사정을 합니다. 네, 간호 사정을 할 때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정을 하게 돼요. 자, 1단계 사정 첫 번째 무엇부터 사정을 할까? 살았나 죽었나? 있나 없나? 지역사회가 존재하나 안 하나?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가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 기본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래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나 없나 기본 구조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2단계는 뭘까요? 예, 이 기본 구조가 있다면 이 스트레스 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원을 사정합니다. 2단계. 그리고 이 스트레스 원이 보면 이 스트레스 원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무엇을 확인한다? 3단계? 방어선들을 확인하는 거죠. 정상 방어선, 저항선 이런 것들을 사정합니다. 자, 다시 간호사정을 합니다. 자, 1단계에는 뭐부터 사정을 한다? 기본구조. 체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부터 본다고요. 기본구조 확인합니다. 기본구조가 확인이 되면 주변을 살펴서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오는가를 보죠. 그리고 어디까지 오느냐 3단계. 위험방어선, 정상방어선, 저항선들을 확인하는 거. 이게 3단계 사정이에요. 자, 사정활동 아시겠죠? 네.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정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호활동을 해요. 간호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1차 예방활동을 할 것인가, 2차 예방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드물지만 3차 예방활동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간다? 자, 이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에서 PK 마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PK 마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는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 건 기출문제. 자, 5페이지 한번 바라보시면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2013년도 문제예요. 자, 그림에서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를 말하고 있고 그림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방어선들이 보이는데요. 가는 정상방어선, 나는 유연방어선, 다는 저항선, 라는 기본구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구조잖아요. 기본구조 먼저 확인합니다. 라. 그다음 기본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저항선 다. 이 저항선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가 정상 방어선. 그 외에 이제 유연 방어선이 존재하죠. 그러면 첫 번째 보기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이고 삶의 유형이고 발달 단계와 같은 행위적인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어떤 선에 대한 설명이죠? 정상 방어선. 그러니까 이는 가. 맞죠? 자, 자극을 주는 스트레스 원은 내적 요인, 대인적 요인, 외적 요인이 있다. 맞죠? 네,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 보기.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의 상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방어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정상적 반응. 이게 정상 방어선이죠. 예, 정상적 반응. 정상 방어선이니까 가. 자, 네 번째.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함락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돼요. 함락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돼요. 무슨 선이죠? 저항선이죠. 예. 그래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2차 예방 활동이 너무 중요하죠. 3차까지 가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재활이 될 수도 있으나. 자, 다섯 번째 지문. 생존의 필수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건강관리의 목표는 스트레스 원이 이곳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므로 그림에서의 라가 해당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2009년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베티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에서 자, 내용이 옳은 것은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 기본 구조가 생리적인 특성, 주민들의 인구 구조다. 예. 자, 기본 구조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지금 체계는 개인 체계예요, 지역사회 체계예요. 지역사회를 선택을 한 거죠. 지역사회 안에 인구가 존재해야만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특성의 인구 구조는 기본 구조가 옳다, 아니다? 옳다. 자, 니은 보기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유연 방어선이다. 맞나요? 네. 존재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퀄리티를 얘기하니까 존재는 하는데 퀄리티가 높냐, 낮냐의 정도는 유연 방어선이죠. 자, 디귿의 보기. 주민의 경제 수준의 적절성. 자, 주민의 경제 수준,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 뉴욕에서의 경제 수준, 이디오피아의 경제 수준과 뉴욕에서의 경제 수준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누가 높아요? 뉴욕이 높지만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되지는 않잖아. 안 그래요? 에티오피아의 경제 수준이 갑자기 뉴욕이 되지는 않죠. 그냥 늘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인 거지. 늘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유연 방어선일까요? 정상 방어선일까요? 정상 방어선. 안 그래? 네. 간혹 이제 가정들마다 갑자기 급락하는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죠. 어제, 오늘, 내일이 비슷한 건 정상 방어선이에요. 이해 가신다? 그러므로 주민의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보기가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그리고 보기가 체계 간 요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역사회에서 물리적인 환경은 체계 내적 요인일까요? 외적 요인일까요? 체계 간 요인일까요? 체계 내적 요인인 거죠. 만약 개인의 체계다라고 했다면 물리적인 환경은 내적 요인일까요? 외적 요인일까요? 체계 간 요인일까요? 외적 요인이지. 이해 가시죠? 네. 지역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부에 환경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얘가 체계 간 요인이라고 한 게 틀렸죠. 체계 내적 요인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만약 지금 현재 이제 주입 기입형이거나 서술형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건 기본 구조에서 생리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심리적인 특성인가 이런 변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변수를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주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어느 방어선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경제 수준은 어느 방어선에 해당이 되나요? 물리적인 환경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입형의 예상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 구조의 특성을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생리적인 특성이에요,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영적인 특성이에요. 이렇게 5가지의 변수 중에서 그 5가지의 특성 중에서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예상 문제죠. 또 하나는 이게 정상 방어선인가요? 저항선인가요? 기본 구조인가요? 그죠? 주로 정상 방어선인가요? 유연 방어선인가요? 저항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방어선을 물어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자, 마지막 질문은요. 이 스트레스의 자극은 내적인 자극인가요? 외적인 자극인가요? 체계 간의 자극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두시는 거예요, 올해는. 기본 구조의 특성을 정리해 둘 것, 방어선을 정리해 둘 것, 스트레스 원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리해 둘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둬야 되겠죠. 자, 2011년 문제 보세요. 2011년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또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객관식이었는데,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의 1, 2, 3차 예방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차, 2차, 3차 예방활동은 간호활동이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에서 1차, 2차, 3차 예방관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예방활동은 무엇을 강화한다? 정상 방어선, 유연하고 정상 방어선. 2차 예방활동은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거죠. 정상 방어선이 침범당했을 때. 정상 방어선이 침범당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항선을 강화시킨다. 자, 그러면 김 씨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김 씨, 남자 39세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직장 동료하고 별로 어울리질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가예요. 그죠? 직장에서 인간관계 프로그램. 자, 이게 가. 이게 예방활동에서 1차일까 2차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김 씨가 회사 다니면서 제대로 참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참석을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웃집 남자하고 싸우고 나더니 자신의 집에 도청 장치를 해놨다. 자, 무슨 망상이 보입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관계망상이겠지. 그죠? 싸움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청장치를 해놨대. 엮어가지고 도청장치를 해놨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거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망상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엮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직장을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도청장치 해놓고 나를 자꾸 감시하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수근수근거려요. 쳐다만 봐도 수근거린다 그러고. 자, 이래서 자, 이제 이분이 평소에는 말이 없고 혼자 잘 지내고 회사를 잘 다녔어요. 지금 이분은 원래가 기본적으로 조현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정상 방어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청 장치를 했다는 둥. 에?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닥거린다는 둥. 예. 자, 이런 것이 새로운 정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난 거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가? 자, 정상 방어선. 정상 방어선은 지금의 일상적인 대처라 그랬죠. 지금의 일상적인 대처는 조현병이 있으나 회사를 잘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의 일상적인 대처는 대운병이 있으나 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환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일상적인 대처가 급변했죠. 에? 변했어. 뉴 증상이 나타난 거지. 새로운 증상이 짠 하고 나타나 버렸어요. 안 좋아졌죠. 악화된 거예요. 정상 방어선을 뚫었지. 그래서 저항선에 다다라서 이제 2차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예방 활동은 약 먹어야지.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선, 자, 급변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나 버렸어. 증상이 나타났어요. 응?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걸 빨리 뭐 해야 된다? 조기 치료해야지. 조기 발견해서. 아까 2차 예방 활동은 두 가지 활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거.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저항선을 침범하지 않게. 그래서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기 치료해야지. 뭘로 치료할까? 정신병원에 가서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해야 되고 약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김 씨는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를 받고 활동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거는 몇 차 활동? 예방활동? 예방활동의 수준은 1차 예방활동이겠죠.
그다음 나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았다. 이거는 예방활동의 수준이 몇 차? 2차.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2011년 지문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정상 방어선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정상 방어선에 해당되는 것이 1차 예방활동, 저항선을 강화하는 것이 2차 예방활동. 그럼 보기 가. 자, 첫 번째 보기 치매 선별 검사. 치매 선별 검사는 1차, 2차. 갑자기 새롭게 치매가 걸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지. 직업 재활 프로그램, 재활입니다. 3차죠. 자, 우울증 선별 검사. 이것도 새롭게 우울증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죠? 없던 우울증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겠죠. 2차지.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인지가 왜곡된 걸 치료하는 거예요. 2차겠죠. 자, 인터넷 중독 중독입니다. 중독 집단 검진. 인터넷 중독이 됐나 안 됐나 검진하는 거. 2차.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3차. 자, 집단 검진이라 인터넷 중독인데 이거 집단 검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2차고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중독이 됐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라 3차.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이거 3차라 그랬어요. 청소년 금연교실은 2차겠죠. 정신건강의 날 어때요? 1차겠죠. 우울증 선별검사 2차겠죠. 그래서 가나에 해당되는 건 5번이다. 예전 이거 번호를 몇 번을 골라낸다. 이제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서술형이니까 내용을 보고 이게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명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뉴만에서는 어떤 내용들로서 구성이 되느냐? 2009년 문제, 2011년 문제가 다예요. 그렇겠죠? 기본 구조의 특성을 판단하는 거, 방어선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원이 세 가지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것과 예방활동의 차원, 1차, 2차, 3차 예방활동, 이거를 명명하는 거,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간다? 네. 자, 그래서 2020년 따끈따끈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주요 문제는 비만입니다. 17세 여학생이고요. 가족 구조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시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라고 했어요. 네. 이 기억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가? 라고 했죠. 스트레스 원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가족 체계입니까? 개인 체계입니까? 지역사회 체계입니까? 네? 개인인가? 가족인가?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복지의 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죠. 학생의 비만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생의 현황을 보니까 비만이 BMI가 무려 32가 되어 있어요. 상당한 비만이죠. 아침 식사는 거의 거르고 있고 점심은 급식, 저녁은 라면이나 과자. 비만 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대요. 그래서 비만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비만이 지속될 때 건강 문제를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 계획은 2차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가요?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보니 누구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죠. 17세 여아의 비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체계 내부의 스트레스인가요? 체계 외부의 스트레스인가요? 체계 간 스트레스인가요? 체계
외요인.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기입형으로 이게 나오는 저수령으로.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냐? 내부다, 외부다, 체계관이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할 때는 이게 개인 차원인지 가족 차원인지 지역사회 차원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가족 차원이라고 했다면 경제적인 수준은 체계 내부의 요소가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계 외부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판단을 할 때는 체계를 개인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주로 스트레스 1을 혼돈되기 2009년 문제하고 똑같죠? 환경을 내잖아, 환경을. 경제 수준도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물리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다 환경이거든요. 이 환경을 스트레스 1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구나. 이 환경을 파악을 할 때 개인이면 외부고 가족이면 외부가 되거나 내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니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한 상태다. 어떤 방어선이에요? 자, 이 학생 박모모 여학생입니다. 박모모 17세 여학생은 항상 피곤해서 왜 피곤해요? 하루 이틀 엄마를 돕다 마냐. 엄마가 오늘은 마비였는데 내일은 괜찮고 이렇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심부름을 하겠죠. 늘 피곤한 상태예요. 그냥 그 상태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 같아. 이건 뭐야?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아. 이건 뭐야? 정상방어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항선이 침범된 건 어때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요. 어제까지 괜찮았던 게 오늘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저항선이야. 그런데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아. 이건 뭐예요? 정상방어선. 자, 이래서 어떤 방어선입니까? 정상방어선이에요. 이거죠. 그 개념을 서술하래. 자, 디귿 2차 예방활동입니다. 2차 예방활동은 어떤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2차 예방활동이 나타납니까? 정상 방어선이 침범이 되었고 저항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2차 예방활동입니다. 자, 2차 예방활동은 정상 방어선이 침범당해서 무엇을 강화한다?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게 2차 예방활동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4점 만점에서 1점은 체계외 요인, 2점은 정상방어선, 3점은 정상방어선 개념, 4점은 정상방어선 침범 이렇잖아요. 자, 서술형에서 서술을 해본다면 서술이 아주 많다, 간략하다. 간략해요. 간략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쓸 게 많이 없는데 4분의 4점을 맞는 게 일반적이다? 4분의 0점을 맞는 게 일반적이다? 대체로 몇 점 정도 받았을까요? 제가 채점을 다 하거든요. 대체로 몇 점을 받았을까? 4분의 2점. 네. 그러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은요. 아주 쉽게 4분의 4점을 받았겠죠. 하나의 문제 가지고 몇 점까지 차이를 낼 수 있다? 2점까지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파트가 12문제고 B 파트가 11문제면 한 문제에 2점씩 차이를 내거나 1점씩 차이를 낸다면 무려 몇 점인 거야? 1점씩만 하더라도 23점이잖아요. 2점씩 하면은 받을 점수가 없네, 이 사람들아. 그래요? 물론 기입형이 2점짜리가 있으니까 뭐 기입형 1점씩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점수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받아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의 이론은 항상 가장 최상위 자주 나오고 A등급의 A, B, C로 등급을 나눈다면 어느 정도의 등급의 내용일까요? A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급을 탄탄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임용고시에서 점수화시키는데 너무나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응용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했느냐. 산지촌이에요. 이 마을에는 80세 이상의 인구가 15%예요. 자, 15%의 노인 인구가 많으면 노령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노인의 건강 상태가 대체로 양호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한데 50년 이상 이 지역에서 거주를 했고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방어선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이용하고 운동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력, 청력, 반응력이 감소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다. 자, 시력, 청력, 반응력이 감소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대요. 이게 정상방어선일까요? 저항선일까요? 정상이지. 어제도 불편하시고 오늘도 불편하고 내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별 변함이 없다? 정상이지. 이해 가시죠? 그러나 노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대. 이런 유연성, 극복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북동쪽 산지촌. 아, 춥겠네. 그죠? 그래서 겨울의 도로 상태가 겨울 도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래서 생필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지만 도로는 잘 구비되어 있고 이동의 불편함은 없는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5가지 간호 대상자 이 마을이니까 자, 개인 차원이다, 가족이다, 지역사회다. 지금 이 문제는 지역사회 체계죠.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5가지 변수. 그 예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생리적인 특성, 지역사회로서 생리적인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생리적인 변수에는 물리적인 환경, 의료 자원의 분포, 인구 구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구 구조가 생리적인 특성이에요. 자, 심리적인 특성은 뭘까요?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 유대관계, 결속력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느냐 이게 심리적인 특성이고요. 사회 문화적인 특성은 뭐겠어요? 아까 도로가 어떻다, 영양 상태가 어떻다, 경제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들 있죠. 보건사업의 수준 이런 게 사회 문화적인 특성. 자, 발달적인 특성은 지역사회 역사죠. 이 대상자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다? 50년 이상 살으셨대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별로 변함이 없이 이 동네에서 꾸준히 계속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거지. 발달적 특성이 다 비슷하겠죠? 자, 영적인 특성은 건강에 대한 어떤 태도, 가치관, 신념 이런 거요. 자, 어떤 태도가 있었어요, 아까?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나는 눈도 좋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다. 도로가 좀 겨울도로 미끈미끈하지만 그러나 뭐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태도를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특성이고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5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위 마을에서 기역, 니은, 디귿 기본 구조 스트레스 1 저항선의 지표를 한번 찾아보자. 자, 기본 구조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위에 지문들 있잖아요. 지문들. 80세 이상의 인구가 50년 동안 거주를 했고 건강 상태 괜찮았고 영양이 풍부했고 노인들 운동 잘했고 이런 거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기본 구조는 뭐죠? 제일 중요한 기본 구조. 지역사회에서 기본 구조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기본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기본 구조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인구 구조죠.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노인들이 이 지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고 그리고 80% 이상이 80세 이상이
15%다. 이런 것들이 기본 구조라 볼 수 있겠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거. 새로운 스트레스 원은 뭘까요? 도로 상태가 겨울 도로 상태다. 스트레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력, 청력, 반응력이 좀 떨어져 있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선은 네, 역경에 대한 유연성,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저항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저항선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런 이제 기본 구조 스트레스원, 저항선 이런 것들을 지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지문에서 찾아내는 걸 지표라고 하죠. 이런 정도가 응용이 되어서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 질문은 간호사정의 3단계 과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1단계는 뭐였어요? 기본 구조 확인하는 거, 기본 구조 확인하는 거. 2단계는 스트레스 확인하는 거. 3단계는 방어선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얼추 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겠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프린트 내용들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우셔야 되는 것은 뭐 방어선들의 개념, 그죠? 방어선들의 정의, 또 기본적인 발달 변수의 정의, 예, 이런 것들, 발달 변수의 변수들, 기본 구조의 변수들의 특성들의 정의,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두 번째 응용 문제였어요. 제가 문제로서 질문을 한 거죠. 자, 응용 문제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응용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자, 각 변수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5가지 변수, 기본 구조에는 5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50세 남성과 80세 어머니, 13세 아들, 7살 딸이 함께 살아요. 13세의 아들은 최근에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았고 내분비 질환 전문 클리닉에 다니면서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80세 어머니도 당뇨 환자세요. 당뇨 환자에 그리고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실명 진전이죠. 망막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재 건강 스트레스 원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구조는 개인의 구조인가요? 가족인가요? 지역사회인가요? 가족이죠. 자, 가족 체계입니다. 현재 스트레스 원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변수인가요? 건강 스트레스 원. 당뇨 있잖아, 당뇨. 그죠? 가족 안에 당뇨병이 둘이 있어. 근데 한 분은 너무 노모고 한 아이는 너무 어려. 그죠? 애기인데 당뇨병이 있어요. 생리적인 변수죠. 자, 니은 가족 구성원은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나요?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해당되는 건 어떤 변수일까요? 심리적인 거? 자, 관계는 사회문화적 특성입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뭐 지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도 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사회문화적 변수다. 자, 세 번째, 당뇨병을 앓았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13세 아들이 일형 당뇨가 됐어요.
기억이 있어요? 이 가족이? 있죠? 그래서 벌써 할머니가, 노모가 내 엄마, 노모를 모시면서 눈도 나빠지고 신부전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아들이 일형 당뇨라니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긍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심리. 그 기억은 무슨 변수? 심리적인 변수. 자, 리을. 오빠 B군의 당뇨 진단이 동생 C양의 성장에 영향을 줄까요? 네, 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발달 변수. 자, 가족들은 B군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의지. 건강에 대한 어떤 태도, 의지. 이거는 영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 불안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무의식적인 어떤 불안, 무의식적인 어떤 신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무의식적인 안정, 불안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거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알았던 엄마 할머니가 노모가 당뇨병을 알았으니까 나 경험 많잖아. 그죠? 혈당 체크도 할 수 있고 인슐린도 투여할 수 있어. 13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떡하지? 저 어린애를 어떻게 하면 좋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불안정한 마음이 엄습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내면에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깊어. 심리 변수. 그 영화 인사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인데 그 영화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기억들도 무의식 속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되는 나의 심리가 되고 내 심리가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행동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들이 나의 심리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굉장히 큰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빙하가 있다면 이 밑에 많이 묻혀져 있는 이 부분,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하는 게 심리적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막 의지 어때요? 긍정적으로 생각, 감사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건 뭐예요? 심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지? 종교의 의지에서 영적인 변수에 오히려 훨씬 더 가깝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서로 어때요? 지지해주는 가족? 문화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지지해주는 가족으로 본다면 지지해주는 결속력이 있는 문화지. 그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변수는 사실 훨씬 더 어때요? 무의식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 설명이 이해가 된다 1번. 무슨 어때요? 이해를 그렇게 그래서 자꾸 사회문화적인 것도 여러분은 답이 심리라고 그러고 지지해 주잖아 심리 막 이렇게 내가 잘해야지 심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의식적으로 내가 태도 의식적인 어떤 태도 잘해봐야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영적인 개념인 거죠.
아, 어떡하지? 왠지 막, 아, 잘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도도 막 하잖아요. 잘할 수 있어. 감사. 응? 살아있으니 감사.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이 막 엄청 불안한, 이 심리. 이해 가십니까? 그런 이제 변수들. 그래서 이 변수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되는 변수들을 찾아내시고 자꾸 적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1번. 에? 이런 문제는 택도 없다. 다시는 안 나온다. 버려! 뭐 이렇게. 자, 그게 뭐가 혼돈이 돼? 생리적인 특성은 잘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영적인 특성하고 사실은 심리적인 특성하고 굉장히 혼돈될 수 있어요. 영적인 건 의식적인 거고요. 심리적인 건 무의식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 오히려 훨씬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론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자, 뉴만은 다시 정리하자면 출제한다면 5가지 변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특성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3가지의 스트레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체계 내부냐 내부냐 외적인 거냐 체계간이냐 간호를 그리고 방어선들 방어선들 이것이 정상 방어선이냐 저항선이냐 정상 방어선은 지금 현재 일상에서 대처하는 것들 갑자기 변화가 되었다 새로운 징후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저항선이다. 그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과 저항선을 구분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했고요. 이를 통해서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 간호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 중에 서술을 하세요가 출제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는 거. 방어선을 판단하는 거, 스트레스원을 판단하는 거, 변수를 판단하는 거. 이해 가시죠? 이를 통해서 예방활동은 정상 방어선을 강화한다면 1차 예방활동, 저항선을 강화시킨다. 정상 방어선이 침범돼서 저항선을 강화한다면 2차 예방활동. 그 수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뉴만입니다. 되셨죠? 잘할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만 끝.